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가 리서치 민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9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46.7 나와서 민주당에 비해서 9.9%포인트가 앞섰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최초로 대통령 지지율 50%를 발표했던 아시아투데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 45 나왔습니다. 2030 세대가 견고하게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더 퍼블릭이 파이낸스 투데이와 조사한 데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2 나왔습니다. 탄핵 기각 45 나왔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과 조사한 데 따르면 정권 연장 45, 정권 교체 47, 국민의힘 42, 민주당 38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조사에서 45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2주 전에 50을 찍었고 저희 자체 조사에서 고성국 TV가 의뢰하고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조사한 조사에서 52를 찍고 난 다음에 대다수 여론조사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45 전후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보면 레미콘 차가 와서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쌓입니다. 이거를 타설을 해요. 왜 하느냐? 다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레미콘으로 부을 때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다져서 다시 찍어 누릅니다. 단단하게 다지기를 한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 레미콘 차로 다시 또 붓고 또 타설을 해요. 이렇게 단단하게 다지기로 올라가야 든든하다는 거예요. 증시에서도 한참 올라가다가 조정기가 있잖아요.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 상승한 지 3주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45 전후로 나오는 것은 이게 다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져진 지지율은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다지기가 끝난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론조사에 따라서 50이 나올 수도 있고 5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단하게 다져진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마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제가 오늘 전해드린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45, 평균 45가 윤석열 대통령의 다져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탄핵 반대죠. 그 45는 단단하게 다져진 대통령 지지율이니까 이분들은 100% 탄핵 반대입니다. 그래서 왜 50이 나왔다가 갑자기 45로 떨어졌냐? 그렇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왜 빨리 55가 빨리 안 나오냐? 왜 60이 빨리 안 나오냐? 물론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2주 전에 아시아투데이의 50, 저희 고성국 TV의 52, 이 상징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단단하게 다지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 또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55, 60을 기록하는 조사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주 동안 또 다져서 이 다져진 지지율이 50%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는 데는 아마 2,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지기 45 다지기 지지율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된 조사가 있었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차기 대선 주자 조사를 계속합니다. 심지어 1대1 가상 대결 여론조사까지 해서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아하, 기성 언론들이
이 차기 대권 주자를 조사하고 그리고 가상 대결 조사까지 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사악한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조기 대선은 없는 것이고, 조기 대선이 없으면 지금 대권 주자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조사를 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전제하는 것이고, 조기 대선은 탄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연상작용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를 발표하는 순간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효과를 이 사악한 기성 언론이 노리고 있다. 둘째, 그런 의도와 별도로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는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어쨌든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마치 윤석열이냐 김문수냐 선택하라는 식으로 질문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대통령의 관심, 윤석열 대통령한테 집중된 관심을 분산시켜서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또 다른 사악한 의도가 기성 언론들 사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 지지율 다지기 국면이라고 하는 해설을 하면서 이 조사들이 상당수가 차기 대권 주자 조사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차기 대권 주자 조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면은 대통령 지지율 다지기 국면이다. 최소 45%는 단단하게 다져졌다. 민심 후에, 설 민심 후에 저는 50, 55, 60으로 진전할 건데 거기에는 다져가면서 가야만 되는 측면이 있다. 다지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차기 대권 주자나 1대1 조사가 갖는 그 사악한 구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환기시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